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대학생을 위한 일반 물리학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영상 올린 게 챕터 18번이었습니다. 오늘은 챕터 19번 기체의 운동이론입니다. 자, 기체의 운동이론이에요. 이 챕터 19와 챕터 20이 기체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기체를 다루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체의 운동 이론에 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기체의 양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단위인 몰과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수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몰이라고 하는 거와 아보가드로 수. 자, 몰. 영어로는 이렇게 쓰고요. 약자로는 몰.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몰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을까? 이 몰. 이 몰은요, 탄소 12번, 질량수 12요, 6번 12짜리. 이걸 기준으로 정했어요. 자, 1몰은요, 원자번호, 카본 12짜리요. 카본 12짜리, 탄소 12짜리, 질량 12g. 카본, 질량수 12짜리, 즉 12g, 이거를 갖다가 원자 1몰이라고 정했습니다. 나머지는요, 이거하고의 비율값으로 나타내요. 그러면 14g은 얼마냐? 12g일 때가 1몰이니까 14g은 얼마일까? 그렇게 비례 관계식으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자, 이게 몰입니다. 원자번호 6번이죠. 탄소 6번 질량수 12짜리예요. 동위원소 뺍니다. 동위원소 아닙니다. 12짜리 그 10에다가 그람수 붙인 거, 이게 바로 원자 1몰을 말해요. 자, 그러면 이 원자 1몰 속에 과연 원자의 개수는 몇 개가 들어있을까? 이 1몰 속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 그거를 1몰 속에 들어있는 개수, 그거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해요.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S가 붙어야 되겠죠? 자, 이건데 이 아보가드로 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얼마의 양이에요? 1몰에 들어있는 양이에요. 따라서 원자 1몰 속에는요, 아보가드로 수, 자, 기호로 N하고 A라고 씁니다. 이 아보가드로 수만큼 들어있고요. 분자 1몰에도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분자가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 탄소 12짜리 12g이면 이거 1몰이죠. 이 1몰 속에는 아보가드로 수만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원자가 들어있다는 얘기고요. 산소 원자 몇 번이죠? 8번이죠. 질량수 얼마예요? 16이죠. 그렇죠? 따라서 질량수 16에다가 그람 붙인 거, 이게 바로 산소 원자 1몰이 돼요. 이 산소 원자 1몰, 즉 16g 속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의 개수는 바로 아보가드로 수란 얘기예요. 그러면 산소 분자, 우리가 말하는 산소요, 분자요, 이거는 얼마죠? 16짜리가 2개니까 32죠. 그렇죠? 32에다가 g을 붙이면 32g. 이게 바로 뭐냐면 산소 분자예요. 분자 1몰이 돼요. 이 산소 분자 1몰 속에 들어있는 산소 분자의 개수는 아보가드로 수예요. 1몰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랑 이거랑 차이점은 뭐예요? 이거는 원자이고 이거는 분자란 말이에요. 즉 원자 1몰 속에는 원자가 아보가드로수만큼 들어있는 거고 분자 1몰 속에는 분자가 아보가드로수만큼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구분이 가시죠? 자, 이거를 식으로 써볼까요? 1몰 속에는 얼마가 들어있어요? 아보가드로수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n몰일 때는 과연 몇 개가 들어있을까? x는 얼마예요? n 곱하기 아보가드로수. 자, 이거를 우리는 라지 n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거는 전체 개수, 전체 수, 전체 개수를 말해요. 즉, 이 전체 개수는 아보가드로수에다가 몰수를 곱하면 돼요. 구분이 가시죠? 자, 그러면 1몰. 자, 이 1몰이라고 하는 1몰이라고 하는 1몰에 해당하는 질량. 그걸 뭐라고 하느냐? 1몰에 해당하는 요 질량가. 이거를 갖다가 몰 질량이라고 합니다. 이걸 몰 질량이라고 해요. 아마 이거를 몰라메스라고 할 겁니다. 이걸 몰 질량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1몰 속에 원자 또는 분자 한 개의 질량을 만약에 m이라고 하면 1몰 속에는요. 원자 또는 분자 한 개의 질량을 m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1몰 속에는 몇 개가 들어있어요? 아보가드로수 들어있죠. 그렇죠? 이 아보가드로수에 해당하는 전체 질량이 바로 뭐예요? 몰 질량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아보가드로수에다가 요거에다가 한 개의 질량값을 곱해주면은 요게 바로 뭐예요? 몰 질량이 되는 겁니다. 1몰 질량이 되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자, 이거를 갖다가 라지 m이라고 표현을 해요. 1몰 질량이요. 즉, 몰 질량은 한 개의 질량에다가 아보가드로수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n몰이라고 하면 n몰이라고 한다면 n몰에서의 질량은요. 1몰일 때 지금 요거죠. 그렇죠? m 곱하기 na예요. 그러면 n몰일 때는 과연 얼마일까요? x는 n 곱하기 m 라지 n a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그럼 요게 뭐예요? 요게 라지 m이죠. 따라서 n 곱하기 라지 m 이게 바로 뭐예요? n몰의 질량이라는 얘기예요. 즉 n몰의 질량은 1몰의 질량에다가 몰수를 곱한 거예요. 구분이 가시죠? 자, 이렇게 기체를 다루기 위해서 중요한 거 몰이라고 하는 의미와 아보가드로수라고 하는 의미. 자, 이게 기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기체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단순한 형태, 즉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형태의 기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이 기체의 법칙을 완벽하게 따르는 건 없어요. 물론 기체의 분자량이 최소화되고 또는 원자량이 최소화되고 가장 단순한 형태의 기체일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기체의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기체는 바로 이상기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모든 기체의 현상을 다루어요. 즉 무슨 얘기냐? 바꿔 말하면 모든 기체를 이상기체의 상태처럼 간주하면서 배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상기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이상기체는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없어요.
상호작용이 없어요. 분자 간 상호작용이 없으면서 이번에 설명하게 될 보일-샤를의 법칙, 이 보일-샤를의 법칙을 완벽하게 만족을 해요. 만족하는 가상의 기체예요. 이 보일-샤를의 법칙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가상의 기체예요. 이 얘기는 완벽하게 만족하는 건 없다는 얘기죠. 가상의 기체니까. 자, 그러면 분자 간의 상호작용 없고 보일-샤를의 법칙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기체, 바로 이상기체인데, 그럼 보일-샤를의 법칙이 뭐냐? 그거부터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샤를의 법칙을 봅시다. 보일의 법칙부터 볼까요?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무거나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샤를의 법칙입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책에는, 일반 물리학 책에는 이 보일-샤를의 법칙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어디 볼까요? 네, 바로 그냥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만 있습니다. 자, 샤를의 법칙입니다. 자, 샤를의 법칙. 샤를 법칙입니다. 이건 뭐냐? 압력이 일정할 때를 말해요.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와 부피와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에요. 샤를 법칙은요, 압력이 일정해요. 자, 요 조건에서,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에요. 우리는 앞선 그 단원에서 이거 했었죠. 부피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피에다가 채팽창, 그 다음에 온도 변화. 요거 했었죠.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P가 이렇게 있어요. 압력이 일정할 때라고 그랬죠. 위에다가 일정한 무게를 피스톤에다 위에다 올려놨어요. 여기 이제 기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게 온도 조절 장치예요. 요거는 요 다이얼을 돌리면서 요걸 돌리면 열이 공급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온도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열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열이 전달이 돼요. 그러면 전달받은 이 기체는, 열을 전달받은 기체는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외부 압력은 일정해요. 됐죠? 외부 압력은 일정한 조건, 일정하게 놓고요. 온도를 전달시켰을 때 나타나는 변화, 그게 바로 샤를의 법칙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봅시다. 우리가 모든 기체는 온도가 1켈빈, 절대 온도죠? 1켈빈 상승할 때마다 1켈빈 상승할 때마다 부피는 처음 273.15켈빈일 때, 요때 부피의 1/5분의 1만큼 상승을 해요. 모든 기체는 이래요. 모든 기체는 온도가 1켈빈 상승할 때마다 273.15켈빈일 때 부피요. 그때를 처음 부피라고 할게요. 이때 부피의 273.15분의 1만큼 상승을 해요. 그럼 1켈빈 상승했대요. 그러면 절대 온도가 만약에 T만큼, 델타 T라고 하지 말고 T, 켈빈만큼 상승을 했어요. 온도가. 그러면 1켈빈일 때 이만큼 하니까 T켈빈일 때는 곱하면 주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돼요. 요만큼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요만큼 상승해요. 처음 얼마일 때 비해서요? 처음 부피 요거일 때 비해서. 그러니까 요만큼 상승했으니까 상승한 양은 처음 부피에다가 변화한 값 요걸 곱해주면 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델타 V예요. 따라서 나중 부피는 처음 부피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변화한 값을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델타 V가 요거예요. 그럼 처음 부피 더하기 273.15분의 T. 그러면 T 켈빈이니까 처음이니까 델타 T라고 합시다. 그게 편하겠습니다. 델타 T. 그럼 요거의 VI예요. 그럼 VI로 묶어내요. 1 더하기 273.15분의 델타 T 나오죠. 그렇죠? 자, 이거 통분하면은 VI 273.15분의 273.15 더하기 델타 T 나와요.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처음 온도 273.15에다가 델타 T를 더했으니까 이 분자는 뭐예요? 나중 온도가 되죠. 273.15는요, 처음 온도예요. 됐죠? 그럼 이거는 VI, 그 다음에 처음 온도 TI분의 나중 온도 TF라는 얘기예요. 뭐가요? VF가. VF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TF를 왼쪽으로 넘기면 TF, 나중 온도분의 나중 부피는 처음 온도분의 처음 부피. 이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요. 자, 이게 샤를의 법칙이에요. 언제입니까? 압력이 일정할 때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처음 온도에서 해당하는 그 부피값, 처음 온도와 처음 부피의 그 비율값이죠. 이거는 온도가 변했을 때 나타나는 나중 온도와 그에 따른 나중 부피값의 이 비율값하고 언제나 똑같아져요. 이게 샤를의 법칙입니다.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요,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 그래프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쪽이 온도, 이쪽이 부피. 그러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쭉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거고. 여기가 0켈빈이라는 얘기고, 여기가 273.15켈빈이라는 얘기고. 자,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샤를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일의 법칙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